솔직히 데이터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7, 8월이 좋았어. 9, 10월이 더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9, 10월에 더 힘들어요. 9월 21일에 조정지역 해제 발표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9월 22일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10월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죠. 올해를 쭉 놓고 보면 시장이 흐름을 이렇게 달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장에서 뭘 확인해 봐야 되는 건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데이터를 통해서 못 보는 면들이 어떤 거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월 11일까지 가격 증감률을 지금 갖고 왔어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기간으로 잘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를 볼 때는 이 기간을 잘 잘라서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역의 흐름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끊었냐에 따라서 지역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 흐름을 보면 3월까지 대선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시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3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끊고 3월부터 5월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어떤 정책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 있었다고 한 5월이 지난 이후로 7, 8월까지 시장이 안 좋은 게 유지가 되죠.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금리 인상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5월부터 7월까지예요. 솔직히 데이터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7, 8월이 좋았어. 9, 10월이 더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9, 10월에 더 힘들어요. 왜냐면 7, 8월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9, 10월까지 이제 이사철이 되고 가을장이 되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했던 상반기에 우리 다들 그렇게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가 너무 세서 분위기가 한겨울에 추워서 몸이 꽁꽁 얼어있는 사람이 밖에 서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1번 뿌리고 2번 뿌리고 3번 뿌리고 이게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시장이 점점점 빠르게 식고 일주차 때 데이터를 보면서 국토부 자료로 거래량 나온 그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5년 평균 그 데이터가 있었고 그 중간에 2020년 2021년 거래량이 있었고 그 밑으로 중간쯤에 2022년도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22년도의 거래량을 5년 평균 이상으로 확연히 더 위에 솟아서 거래량이 있었던 20년이랑 21년도의 거래량을 땡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거래량이 2020년이랑 2021년도에 많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한 사람의 세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해서 집을 살 거냐, 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 임차를 통해서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내가 거주를 할 거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미 매매를 많이 땡겨서 다 거래를 했었다고 한다면 그게 5년 평균, 10년 평균치를 내다보면 그게 중간에서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거래를 많이 했다면 뒤로 가서는 거래가 좀 줄어들고 이제 거래가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면 평균에 못 미치게 너무 많이 줄었던 시장이 길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또 폭발하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 거래가 많이 된 것들이 이제는 좀 줄어든 것들로 상쇄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 안 나오는 건 심리가 얼고 금리가 얼어서 그런 거지 거래량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억지로 맞추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래량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장기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잡아서 평균을 잡아보면 거래가 많았던 해가 있고 적었던 해가 있고요. 전세가 많았던 해가 있고 적었던 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거래량이 바뀌든 그것들이 합쳐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평균 가격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전에 이미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물론 금리 인상이나 심리가 얼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시장의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런 앞에서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이 상쇄가 되는 부분 이상으로도 거래가 안 되면 이후에는 거래량이 또 한번 폭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후에 거래량이 높아져서 시장이 한번 빠르게 갈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자르는 거를 설명드리다가 이걸로 넘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찬물이 또 한 번 9, 10월에 뿌려지면서 이사철이고 가을장이고 활발했던 이전 같았으면 가장 활발한 시장의 시즌인데 지금 거래량이 엄청 없다라는 거죠. 전세도 그렇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분위기를 보면 전세 사는 사람들도 만기가 다 되면 다들 뭐 월세로 갈아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5%만 올리고 살 수 있거나 지금 전세가도 조정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사 안 가고 눌러 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전세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 지역을 이사를 갈 거 아니라고 한다면 월세로 다들 갈아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해서든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라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전세도 이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주인이랑 직거래를 해서 그냥 5%만 올려주거나 현 시세에 맞춰서 그냥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동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대단지에도 정말 이 시기에 이사 오가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오히려 되게 조용한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본다, 지역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시기를 자르려고 한다면 7, 8월의 분위기랑 지금 9월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이랑은 조금 더 달라졌다.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예민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0월, 최근 11월 데이터까지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간별로 잘라서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을 봐야 되냐? 아니면 덜 떨어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지역을 봐야 되냐? 아니면 어떤 가격대, 어떤 입지, 신축, 준신축, 구축을 봤을 때 어떤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의 흐름을 파악해 놓을 건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10월 11일까지 가격 증감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순, 감소폭이 컸던 순으로 지금 줄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웠더니 1위가 역시나 세종이에요. 마이너스 2.06%. 그 다음이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인천, 마이너스 1.27%. 그리고 3위가 대전, 마이너스 1.23%. 그 다음이 대구, 마이너스 1.18%. 이렇게 세종, 인천, 대전, 대구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1에서 2%로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에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도 얼마나 빠졌냐라고 하면 세종은 매매가 못지않게 전세가도 같이 빠지고 있고 인천은 어때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훨씬 많이 빠지고 있죠. 공급 물량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특히나 이런 특성을 나타내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기존의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보다 전세가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 물량 때문에. 막 한꺼번에 몰아서 나오니까. 옆에 있는 준신축이나 구축들은 나와봤자 한두 개나 5개, 뭐 10개 이런 수준인데 여기는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이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를 원하지 않는 시즌이라서 그 입주하는 시기 잔금일 마지막까지 날짜를 맞춰가지고 전세를 맞추려고 한다면 옛날에는 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 동안 가야 되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가지고 원하는 가격에 받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선 맞춰. 지금은 그럴 시즌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가지고 그렇게 전세를 빼고 있는 지역과 단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전세 가격이 더 많이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전세가가 더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대전도 마이너스 1.23인데 전세가가 마이너스 1.41%로 대전도 조금 더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매매가는 마이너스 1.18%인데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1.72%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빠지는 분위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볼 때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찾아보는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데이터 사이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아예 켜놓고 저랑 같이 의식의 흐름을 찾아가면서 이 데이터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 데이터에서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